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저런 고민거리에도 직면하게 되고 또 걱정거리도 쌓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요, 또 중심도 잃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에게 휘둘리거나 세상 탓을 하면서 부정적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에게 고민 상담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요즘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살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 상사분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분이 너무나 다혈질, 툭 하면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해가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1년 365일 그냥 얼음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기 너무 싫다. 퇴사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마땅히 옮길 데는 없고 해서 걱정이다. 고민이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라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엄청난 층간소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 9시, 10시, 11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윗집에서 쿵쾅쿵쾅 이래가지고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이분이 저녁에 많은 시간을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힘들고 집에 와서는 집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 전에 심리상담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심리상담하시는 분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게 뭐냐면 직장 상사, 그런 상사하고 같이 있는 거는 당신 삶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가능한 빨리 부서로 옮기든지 아니면 회사로 옮기든지 그런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하고요. 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그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심해지고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당신은 점점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고 저녁에도 쉬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이사를 가서 그 층간소음을 피하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부서를 옮기고 또 이사를 가고 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땜빵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리 소위 또라이 직장 상사를 피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한들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마다 계속 옮겨 다닐 겁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피해 다닌다? 이사를 다니고 이 그때 땜빵 대책밖에 안 된다란 말이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이분의 성향을 지금 가만 보니까요. 이분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삶의 문제라는 이 두 가지 일, 직장 상사, 그 다음에 층간소음. 사실 이거는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직장 상사의 그런 성격을 이분이 어떻게 고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도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지금 뺏기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에 매일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을 잘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 끄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세상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가로 유명했던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제 첫 번째 법칙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그 주도적인 삶이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신경 끄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우리는 이제 인생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영역은 관심의 원, 또 하나의 영역은 영향력의 원입니다. 자, 이 관심의 원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 관심 많죠. 그 다음에 뭐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뭐 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 뭐 가족 관계, 대인 관계, 이런 게 다 관심의 원에 들어갑니다.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향력의 원입니다. 이 영향력의 원은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같이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예컨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관심의 영역, 관심의 원에 들어가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신경을 끄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야니까 이 영향력의 원에 집중해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살아라. 그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 같은 거는 대표적인 관심의 원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이 정권에 따라서요. 근데 이 입시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부모님들은 불만이 심합니다. 또 바꾼다. 특히 이제 본인 자녀들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정책이 펼쳐지면 그냥 불평불만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불평불만에 휩싸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재빠르게 그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정책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보다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아이와 함께 그걸 맞춰나가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 그 직장 상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 상사, 대인 관계는 대표적인 관심의 원 영역에 있는 건데요. 직장 상사의 그 성격은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네, 내가 팔자가 기구하네 하면서 하루 종일 불평불만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빠져가지고 언제 저 인간과 헤어질까,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하면서 아침에 회사를 갈 때마다 부정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부정의 구렁텅이로 자기 스스로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야에 그냥 에너지를 다 그냥 쏟는 거죠. 에너지 블랙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관심의 원은요. 근데 이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또라이 상사하고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요, 오케이, 내가 이왕이면 좀 합리적이고 좋은 상사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하고 일단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사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노력을 한다거나요. 도저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는 아예 신경을 끄는 겁니다. 뭐 100% 끌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저 사람을 신경 쓰면 스스로 오히려 나한테만 손해야. 저 사람하고 헤어질 때까지 그냥 나는 저 사람 나는 나 사람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 차이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이사 왔냐 하면서 불평불만에 빠지고 저녁마다 카페로 도망갈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다 해보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케이크 하나 사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윗집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으면서. 제가 저녁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 집에 아이들이 참 귀엽고 활달하네요. 낮에는 아무리 뛰어놀아도 괜찮은데 저녁 10시 이후로만 조금만 저를 배려해 주시면 제가 시험 공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우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뭐 저녁에 음악을 내가 듣는다든지 하면서 얼마든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해볼 만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이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지 말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세상에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다. 자,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자.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주도적으로 사는 거,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첨부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